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.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. 저희가 이제 그 대선을 좀 코앞에 두고 그 양당 그 대통령 후보들의 좀 공약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이 공약이 만약에 이제 그분이 당선이 돼서 실현이 된다면 주식시장에 어떤 기업이, 어떤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좀 미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저희 투자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좀 그 부분을 좀 비교,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. 첫 번째로 그 게임, 그리고 네이버, 카카오,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, 그리고 이 한참 지금 뜨거운 가상자산, 뭐 NFT, 뭐 가상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의 공약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일단 게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두 분 다 이제 2030의 표가 중요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 의견 표명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. 그 두 분 다 게임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그 결을 같이 하고 계시고요. 특히나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는 뭐 그 프로야구, 뭐 프로축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해야 된다. 뭐 그 군대에도 그 e스포츠단을 뭐 설치해야 된다. 뭐 이런 그 공약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이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, 다른 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소위 말하는 그 다중 뽑기, 컴플리트 가챠. 그러니까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뽑아서 여러 개를 뽑아서 하나의 아이템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사행성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그 컴플리트 가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좀 이런 거는 금지를 해야 된다.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이시고요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표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. 하진 않고 있고, 다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를 좀 의무화하자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결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뭐 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좀 이렇게 그 관심 주식시장에 높은 상황인 플레이 투 원,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지금 국내는 지금 그게 사행성 문제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는데,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을 좀 더 좀 허용해야 된다라는 좀 그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.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사실 좀 사행성 문제 때문에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,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좀 되면 그 플레이 투 원 모델을 표방하는 뭐 위메이드, 컴투스, 아니고 지금 뭐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, 그 부분이 좀 더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그 진보 뭐 진영의 입장을 좀 많이 표방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중소상인들이 플랫폼 기업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연위에 있다라고 보십니다. 기본적인 시각이.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플법, 온라인 플랫폼 뭐 공정 뭐 거래에 관한 뭐 그 법률, 이 온플법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, 즉각적으로 통과시켜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요. 그리고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이분들에게 단체 결성권, 협상권, 그러니까 흡사 그 근로 3권, 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근로 3권과 같은 강력한 어떤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공공 배달 앱, 그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배달 특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현재 뭐 배민이나 쿠팡이츠가 독점하고 있는 이 배달 시장도 좀 그 독점 경쟁을 좀 시켜야 된다, 이런 입장이시고요. 그리고 그 플랫폼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할 때 뭐 배달의 민족이든지 뭐 하여튼 뭐 네이버, 카카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러한 좀 수수료를 완전히 공개해야 된다. 내 물건 값에 몇 프로가 수수료로 들어가 있는지, 그리고 그게 과연 적정한지도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독해야 된다라는 좀 강경한 입장이십니다. 그리고 작년에 그 카카오 택시에서 문제가 됐던 그 플랫폼의 이 알고리즘, 과연 이게 뭐 AI라고 얘기는 하는데
진짜 그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건지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좀 그 입장입니다. 그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기업의 이제 불공정 독과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지만 그 좀 더 시장에 좀 맡겨야 된다. 얘네들이 국민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사실 뭐 준 건 사실 아니냐. 그래서 얘네를 그냥 무작정 규제만 하면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의 논리에 맞게 그 수수료도 좀 이렇게 서로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시장 환경을 좀 조성해주고 좀 자율적인 상생 방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좀 이렇게 우선시해야 되고 온라인 플랫폼 이 법도 좀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그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는 이건 그 플랫폼 기업의 정말 그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그건 공개는 좀 어렵다 해서 굉장히 좀 규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이렇게 유보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. 아무래도 보수적인 좀 그 입장을 이쪽 플랫폼의 기업들에 대해서 좀 견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이버, 카카오, 배민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좀 더 그동안에 누렸던 초과 이익들을 좀 이렇게 얻기 어려운 좀 불리한 좀 그 부담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그 굉장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공약을 펼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등 업비트 회원수가 한 9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900만 명의 그 표를 날릴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그 우호적이시고, 그리고 그 과세도 1년 유예해 준다라든지,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 이하에 있어서는 비과세로 처리해 주신다든지, 그런 어떤 좀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당선이 되어도 디지털 자산, 가상화폐, NFT 이러한 좀 그 부분들은 제도 내로 좀 편입이 되면서 좀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이러한 부분들이 가상화폐, NFT 이런 부분들이 좀 무분별하게 그 가격들이 좀 급등락을 했다라면 올해부터는 좀 더 그 제도 내로 좀 편입되려는 노력과 함께 진짜 그 가치가 있는 밸류, 유틸리티가 있는 효용성이 있는 그러한 코인들, 그러한 관련 주식들이 좀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도 이제 지금 이 워낙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NFT 한다, P2E 한다,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라는 말만 하면 주가가 막 튀고 그랬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가 사실 이 방금 말씀드린 업비트, 두나무, 가상화폐 1위 거래소를 사실 그 실질적으로 처음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, 카카오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, 그리고 클레이튼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어떤 테크니컬 이 플랫폼을 대체할 수 있는 또 클레이튼이라는 또 그 메인넷, 그 블록체인 메인넷을 또 보유하고 있고, 또 그 안에서 게임, 웹툰, 여러 가지 또 인터넷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, 그리고 카카오가 직접 NFT 마켓도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서 있는,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, 그리고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, 그냥 우리는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, 발표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카카오인 것 같고요.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3년 전부터 한국은 이제 제도가 법이 그 허용을 안 해주니까 일본, 미국 등에서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를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. 그리고 라인링크라고 해가지고 가상화폐도 실제로 발행을 해서 카카오랑 똑같죠. 일본에서, 대만에서, 동남아에서 라인페이, 라인증권, 라인 대출 이런 여러 가지 핀테크 서비스라든지, 또 라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웹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이러한 그 가상화폐 생태계를 좀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
지금 뭐 소프트뱅크랑 제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소프트뱅크의 어떤 생태계 그리고 뭐 야후재팬의 생태계에서 이 코인이 유통이 된다라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코인보다도 그 유용성이 커질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그 게임 쪽에서는 이미 그 코인을 게임과 연계해가지고 뭐 현실적으로 좀 성공을 이미 한 위메이드 정도가 뭐 이러한 좀 그 두 후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가상자산이 좀 법제화돼서 뭐 건전한 육성 발전이 된다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두 후보가 좀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.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두 분 공약인데, 그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가상화폐 공개 ICO가 사실 법으로 금지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 ICO를 할 수가 없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를 하게 되는 이제 뭐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게 하나의 국부 유출이 되는 사례이다라고 해서 국내에도 ICO를 좀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입장이십니다. 그리고 그 증권형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금융자산 또는 뭐 부동산 이러한 실물 자산을 배경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토큰을 발행하는 그 STO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분의 예를 들자면 뭐 대장동 이 개발 이익이 이번에 되게 크게 났었는데 이거를 뭐 개발 전에 토큰으로 발행을 해서 그 개발 이익을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ICO에 대해서는 좀 약간 유보적인 입장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ICO 시장이 약간 무분별한 상황은 맞거든요. 그러니까 이 뭐 영어 뭐 수십 페이지, 수백 페이지로 된 그 백서 하나만 발행을 하면 이렇게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좀 가치도 없는 생태계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코인들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그 걸러낼 수 있는 그 제3의 어떤 그 안전장치로서 거래소를 좀 통해서만 그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IEO 방식이라고 해서 거래소 발행 방식,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 코인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먼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두 분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. 살펴봤고요.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컴플리트 가챠 문제 때문에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조금 그 부담을 더 얹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좀 더 부담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그 전반적으로 두 분 다 이렇게 육성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적극적인 상황이어서 그러한 NFT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가격 그리고 이 시장 그리고 산업 그리고 관련 주식들이 좀 더 그 작년처럼 이렇게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이상의 그 두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. 예,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예,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티레이더 유안타 티레이더 투자